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스텝 4 문제로 통계적 추정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 그리고 정규분포 40,8의 제곱을 따를 때 평균이 40이고 지금 표준 편차가 8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이러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가 원래는 n 40,8의 제곱을 이렇게 따랐더라면 x반은 지금 40,16분의 지금 4분의 8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n 40,2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게 서로 같대요. 뭐가 같냐면 x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률을 구한 것과 x바에 대해서 지금 k보다 작거나 같은 k 이하인 확률을 구했을 때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지금 p x가 48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하면 x에서 지금 40 빼고요. 그걸 8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48에서 40을 빼고 8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p, z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x바에서 40을 빼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k에서 지금 40을 빼고 k에서 40을 빼고 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p, z가 지금 2분의 k-4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랑 같았으면 좋겠대. 뭐보다? 2분의 k-4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랑 같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표준 정규화,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2분의 k-40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k-40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k는 38이에요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상수 k는 38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에 대해서 x바와 지금 x바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에 대해서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곱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선은요, 이 x부터 구해보면요, 18분의 7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냥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2,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로 얘가 1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1이면 누구도 1이냐면 x바에 대한 평균도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x제곱을 구해야 우리가 v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6분의 2의 2의 제곱, 4 더하기 9분의 1의 3의 제곱,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2죠. 그럼 3분의 2랑 3분의 1 더하니까 지금 1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vx라고 하면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얘는 2에서 1을 빼서 1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크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따라서 지금 2x바 1 곱하기 시그마 x바라고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죠. 얘가 3분의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루트 n이 3이 나오니까 n은 뭐가 된다? 9예요 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 평균 시간이 바로 800시간이고요. 표준 편차가 2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x는요,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800,
그 다음에 20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미 추출한 n개의 건전지의 수명의 평균을 x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랬어. 이미 추출 n개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0.68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랬죠. 그래서 얘가 0.68이 되는 n의 값을 얘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똑같이 800을 빼면요 뭐가 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얘가 x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800은 똑같이 하고 루트 n분의 2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바에서 마이너스 800, 그 다음에 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루트 n분의 20, 여기도 루트 n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거의 확률 이렇게 루트 n분의 20. 그럼 여기가요. p 지금 z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나 봤더니요. 5일은 5, 5, 4, 2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4분의 루트 n.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0.68이 나왔대. 0.68. 그럼 0.68은요. 0.34 곱하기 2잖아요. 0.34가 누구 있나 봤더니 얘가 0.34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1.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따라서 4분의 루트 n이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루트 n은 4고요. n이 바로 16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m, 신뢰도를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a 이상, b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낮아지면 b-a의 값이 작아진다. 얘들아, b-a가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b-a는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얘는 2 곱하기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낮아지면 이랬어. 신뢰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길이 자체도 어떻게 해요? 작아지겠죠. 작아진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된대.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여기가 4배라고 하면 루트 4n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4만 빼주면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대로 있고요. 루트 4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길이의 2분의 1배. 그래서 b-a의 값이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도 맞죠. 신뢰도는 일정한데 지금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만 4n으로 바뀌었어요. 됐죠? 자, 동일한 표본에 대해서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 2, 뭐뭐지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보다 더 포함하니? 라고 했어. 얘들아, 99%에 대해서 지금 95% 안에 99% 신뢰 구간이 더 포함되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보면요, 99%가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여기가 2.58, 마이너스 2.58, 그 다음에 얘가 2.58. 그래서 얘가 99%에 대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95%의 신뢰 구간은 1.96, 마이너스 1.96입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99% 신뢰 구간이 95% 신뢰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반대예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고 기역과 니은이 맞아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어느 지역 신생아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지역 신생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X반은 지금 N, M, 25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랬을 때 X바가 3.5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 이게 2분의 1이래. 그럼 얘들아 뭐가 되냐면 얘가 요만큼에 대해서 0.5가 나왔다는 말이야. 그럼 얘를 표준 정교화 과정을 거쳤을 때 뭐가 되냐면 지금 평균 0이 나왔다는 거지. 여기에서 x에서 똑같이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또 3.4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했더니 얘가 바로 0이 나왔다는 거야. 따라서 m은 뭐가 되는 거예요? 3.4가 나오는 겁니다. m은 3.4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률이 2분의 1, 딱 절반이에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바가 여기가 3.4거든? 3.9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랑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여기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아, 얘는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지금 이거의 확률이랑 그 다음에 z변수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3.9인데 요거랑 둘이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지금 요만큼의 확률이랑 같아져야지. 누가?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즉 다시 말해서 얘를요. 표준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x에서 3.4를 빼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시그마로 나눴더니 3.9에서 3.4를 빼고요. 그걸 시그마로 나눴더니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바로 지금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분의 3.9 마이너스 3.4는 1. 시그마는 뭐가 나오냐면 0.5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0.5의 제곱이라고 하면 0.25였을 거야. 그래서 25, 그 다음에 여기는 3.4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약분하면 0.01 이렇게 돼요. 그럼 0.1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값을 살펴보면요. 뭘 구하고 싶냐면 x바가 3.55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이랬어. 그럼 x바에서 우선 누굴 빼고 평균 빼고 그거를 지금 0.1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3.55에서 지금 누굴 빼고 3.4를 빼고 그 다음에 0.1로 나눠주시면 돼요. P 이렇게 이거에 대한 확률. 따라서 Z는 지금 0.1분의 3.5에서 3.4를 빼면요. 0.1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뒤로 한 칸씩 보내주면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 구하세요 이거야. 얘를 구하는데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됩니다. 1.5는 여기 있죠? 따라서 0.5에서 0.4332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8 그리고 9에서 3 빼니까 6, 9에서 3 빼니까 6, 그 다음에 0, 0.0668에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지금 정규분포 M9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100,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m에 대한 절대값에 대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을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바는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m은 그대로 따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크기가 36이니까 얘는 6의 제곱이죠. 6분의 9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2분의 3의 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100 곱하기 P x바 마이너스 m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더하기 P x바 마이너스 m의 확률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x바에서 마이너스 m을 빼고 얘를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여기를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얘도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그래서 여기가 3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Z변수로 바꿨을 때 뭐라고 되냐면 100 곱하기 지금 P,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그 다음에 여기는 P,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얘가 2분의 3 곱하기 지금 2분의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5에서 빼줘야죠. 그래서 0.5에서 0.48을 빼주면 얘가 2, 0, 0, 0.02가 됩니다. 여기가 0.02, 여기도 똑같이 0.02가 돼요. 왜냐하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0.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똑같이 확률이 0.02가 나온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0.04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4예요 라고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네,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알파%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0.4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0.4에 대한 그때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인지는 모르겠는데 얘의 신뢰도가 지금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그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0.4래. 그러면 2 곱하기 지금 여기에서 K 곱하기 지금 지금 루트 100분의 5 이랬더니 0.4가 나왔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10분의 5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그래서 K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K가 0.4예요 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K가 지금 0.4였습니다. 0.4보다 작거나 같고 0.4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거였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구해줄 수 있냐면 바로 얘가 0.4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알파 %라고 하면 사실 여기는 16%였던 거야. 16%.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얘를요, 지금 뭐 해줄 수 있냐면 얘에 대해서 3배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배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바로 4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한 절반에 대해서 지금 얘가 16%가 나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16%. 나는 이거에 대해서 48%, 3배로 늘렸을 때를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48%에 대해서는 어디 있나 이랬더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0.48 이러면 Z변수가 바로 뭐일 때? 2.0일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지금 2.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100분의 시그마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0분의 5니까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예요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면요. 신뢰도가 알파%일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0.4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신뢰도 알파%를 구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죠. K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알파%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2 곱하기 K 곱하기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K가 0.4인 거 구했어요. K가 0.4. 근데 그때의 확률 %가 3배가 될 때, 3배가 될 때라고 하면 0.16 곱하기 3에서 0.48이 나오죠? 그때의 Z가 뭐가 되나 봤더니 2.0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0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3알파%. 기존의 알파%의 3배가 된 그때의 신뢰도가 3배가 됐을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통계적 추정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과정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